사실 사람의 주거 형태는 호텔이랑은 다른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보니까 한강 뷰가 내려다 보이는 뭐 고층 아파트 뭐라 그러나 선망의 대상인 것 같아요. 네. TV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부자 집의 상징, 타워팰리스, 하이페리온. 타워팰리스, 네. 우리나라 그 초고층 주상복합의 시초가 타워팰리스고요. 그 도곡동의 그 타워팰리스는 원래 사옥으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삼성에서. 4억으로 사놓은 그 땅이었어요.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IMF 때문에 4억을 짓지 않았어요. 그거 뭐 100몇 층짜리를 짓는다고 네, 그랬던가 네, 뭐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취소가 됐죠. 네. IMF 때문에. 그리고 IMF가 끝나고 2000년 초반에 이 방식을 바꿔버린 거죠. 사업성 있는 어떤 주상복합으로 바꾸게 됐는데 당연히 삼성에서 만든 형태고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 임원들한테 강제 분양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한테는 절반 가격 이하로 분양해주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예, 뒤에 제가 뒷 모시고 얘기들이. 있던 분도 거기 들어가셨었는데 싸게 사셨는 모양이네. 아주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처음에 네네. 아무도 그 형태의 그런 곳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거기 돈이 있어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겠죠. 엄두가 안 났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삼성을 흉내낸 현대목동의 이제 하이페리온이 비슷한 형태의 것으로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잖아요. 아까 처음에 6.25 이후에 아파트가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고 신분의 상승이 된 것처럼 일반 아파트에서 이건 또 다른 어떤 동경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한 스텝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의 주거 형태는 호텔이랑은 다른 거예요. 호텔은 이제 레지던스 우리가 숙박을 하는 며칠을 묵는 공간은 높든 낮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줄 텐데 특히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네. 그냥 미신 아니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이 타워라는 형 자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신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흔들립니까? 인터넷에서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좀 하다가 이렇게 보면 어떤 기사들이 뜨는데 그 해운대에 있는 무슨 시티 거기 같은 경우는 몇 번 그게 다 느낄 정도로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바람이 많이. 하긴 거기는 바닷가에서 바람도 많이 불겠네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흔들려도 아유 뭐 재밌네. 근데 나이 먹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에서 90%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불안감이라는 표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아파트는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복도가 있고 직사각형으로 되어서 앞쪽에 베란다가 있어서 그쪽 문을 열고 뒤쪽에 주방 쪽이 있어서 그쪽 문을 열면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그걸 이제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그 넓적한 그 직사각형 형태의 큰 아파트들이죠. 즉 옆으로 어떤 엘리베이터나 공용 공간들이 달려 있는 상태지 집의 앞뒤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맞아요.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현관문 열어놓으면 좋아요. 그렇습니까? 이 나이를 먹으면 중요하게 판단하고 구성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냄새도 있거든요. 환기에 대한 부분. 환기가 잘 돼서.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보기는 좀 흉한데요. 넓적해서. 이게 타워로 되는 게 또 보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왠지. 선입견이실 수도 있어요. 비싸서. 그렇군요. 이 타워 형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분의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았던 이유는 아까 타워팰리스 얘기하다 말았는데 경비원들 자체가 관리실에 있으신 분들 자체가 호텔 직원 같잖아요. 그 제복도 다르고 엄청난 관리비를 내니까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씩 한 20배 이렇게 냅니다. 우리 일반 아파트에서 보면. 그러면
그리고 그 커뮤니티 센터라고 왜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냥 예.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 내려가면 은행도 있고 스포츠 센터도 있고 예. 사우나도 있고 마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 요즘 이런 카페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다 그 건물 안에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게 프리미엄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네. 그것들의 유행이나 흐름은 거의 좀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죠. 뭐 지금 여기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 젊고 아니면 돈이 굉장히 여유가 많고 이런 분들은 다 제외하고 네.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정도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 가치로서의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초고층형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재건축입니다. 해외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심리죠. 낮은 아파트일수록 비싸진 거죠. 30년, 40년 된 아파트일수록 비싸죠. 새 아파트일수록 싸고. 네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값과 건물값이 네. 하나로 우리는 묶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재건축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몇 년이 되면 무조건 해야 되고 네. 현수막을 붙이면서 서울시장을 욕하고 누구를 욕하고 뭘 하면서 옆에 지자체 단체 옆에 구에서는 했는데 여기는 안 된다. 뭐 네. 죽이네 살리네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나라 유일하죠. 하긴 유럽의 도시들 가보면 아파트들이 되게 오래된 느낌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네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초고층 아파트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과 땅값이 합쳐져 갖고 예전에 지은 아파트죠. 네. 5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30층으로 재건축을 해. 네. 그러면 25층 몫이 증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이윤을 여태까지 5층에서 살았던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로 재건축의 그 투기 심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지금 60층이야. 뭐 30층짜리 주상복합이야. 네. 그걸 뭐 10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그리고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인구 증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좋은 전망이나 아까 말씀드린 밑에 그런 어떤 그 커뮤니티 센터 네. 이런 복합 시설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신다면야 또 얼마든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거나 뭐 했을 때는 일단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예.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리고 재산의 개념으로도 사실은 보기 좋은 뭐라 그럴까요? 떡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뭐 한 300% 다 찾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한 30층씩 이렇게 올라간 거는 그냥 그 상태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에서 500%까지 다 찾아요. 영원히 그냥 폐기될 때까지. 폐기될 때까지. 네. 그렇게 해서 폐기돼도 어떻게 할 수도 없겠네요. 아니 그 뭐 타워 팰리스를 재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걸 해봐야 그만한 거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냥 늙어가는 거네요. 건물하고 사람이.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말씀인데 네네. 뭐 또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인데 뭐 이 주상복합 그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더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은 뭐 아니야 그것도 뭐 이런 방법이 있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아주 간단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 네. 용적률이고 뭐고 다 찾아져 있는 부분이고 네. 이미 많은 부피의 높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아파트가 그런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대에 가능했지만 네. 지금은 그것을 또 그만큼을 키워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라는 형태를 지금 형태에서 재건축을 해서 3, 40년 후에 다시 그만큼을 올리기에는 그 공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이 엄청납니다. 저희 세대 저도 제가 지금 70이 됐습니다마는 아유. 제 고민이네요. 저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지금 14층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14층은 괜찮아요? 조금 높으시죠. 이것도 뭐 유럽에서의 데이터를 네. 보면 네. 6층 미만, 네. 6, 7층 미만의 그 주거 형태를 네.
거기가 가장 비싸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책하는 곳, 뭐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랑 가깝고, 네. 그러니까 뭐 도서관 뭐 네. 이런 것들. 도서관이 요즘에 가서 막 책만 읽는 공간 아니거든요. 여러 네. 가지 도움되는 강연들도 하고 여러 가지 네, 행사들도 네, 많이 네. 하고 강이 가깝다거나 어떤 자연경관, 뭐 공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 있고 대중교통도 가까이 할 수 있으면서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곳, 뭐 이런 곳들이 비쌉니다. 은퇴자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집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대죠. 근데 제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2012년 그 무렵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때 저는 15층 건물에 14층이거든요. 공덕동이라 하셨죠? 예, 예. 삼성 아파트. 예. 그러니까 레미안이에요. 근데 그때 그 고층이 제일 비쌌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엔 분위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은 한 5, 6층 그쪽이 비싼 것 같아요. 옛날에 로얄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로얄층이요. 있고, 예, 로얄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네. 5층부터 뭐 8층 사이 뭐 이랬는데 네. 지금도 그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저층보다도 그 정도가 좋긴 하죠. 굳이 네. 따지자면. 네. 그러니까 고층 저희 집 값이 별로 안 오르는 이유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또 그런 모양이네. 그 생각은 못했어요. 왜 이럴까? 너무 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진호 건축가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성숙되어가는 우리나라 사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뭐 권고하실 말씀이라든가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게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내가 이제 살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고가, 뭐 슈퍼카, 네. 막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 갖고 많이 보시고 하고 여자분들도 뭐 옷이나 가방이나 뭐 이렇게 기호품들을 많이 보시고 관심을 갖고 하는데 공간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들이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뭐 꼭 노후로 구분짓지 않더라도 공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마 이 산업의 어떤 발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거예요.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만으로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축이나 건축 설계하는 어떤 그 전문 양성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때는 굉장히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에서도 입학생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왜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일의 난이도는 굉장히 높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자신의 공간이 내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몸도 편안해지고 적절할 수 있는가를 부동산 가치 외에 다른 관점으로 좀 잘 생각하시고 오랜 시간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면 내가 나이를 먹고 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됐던 아니면 그 직전까지도 내가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집을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옷을 고르는데 정성을 들이듯이 집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유행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네. 것은. 편안한 옷, 네. 기능성 옷 이런 것들. 너무 우리는 똑같이 생긴 구조에서 너무 많이 살아왔어요. 이제 그게 좀 바뀌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냥 현관을 들어가서 좌측에 거실, 우측에 주방, 거실의 한쪽 벽은 소파, 한쪽 벽은 TV, 그 건너편은 이제 베란다고, 이쪽은 주방이고 나머지 방들이 이렇게 있죠. 예, 집값이 다르고 면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데서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해외는 그렇지 않아요. 집의 그 뭐라 그럴까요? 평면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만듭니다. 학교도 똑같은 시기에 표준 설계도를 갖고 만들어져서 우리는 학교라면 일자형 복도에 똑같이 생긴 교실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교육의 방식이 바뀌었죠. 어떤 교사가 일방향 지식으로 해서 그걸 받아 적고 암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건설사에서 어찌됐건 그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와 그들의 마케팅에 의해서 우린 전 국민이 그거에 부동산 가격에
넘나들면서 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시고 이것들은 소비자 개개인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어진 아파트를 어떻게 뭐 바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본인한테 맞는 공간이 어딘가를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호 건축가님 모시고 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집값만이 아니다. 네. 집 그냥 재산 숫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몸담고 사는 데이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개성이 있듯이 집도 그 개성에 맞는 집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 또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김정호의 경제TV의 입장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이고 또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